현재 주술회전도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작중 최장 에피소드였던 사멸회유, 이해하기 어려운 난잡한 규칙들과 전반적으로 난해한 전개 때문에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최근 주술회전 3기 애니메이션 제작이 확정되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인 분위기입니다. 본 영상에선 사멸회유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지, 왜 부정적인 평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사멸회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겐자쿠는 텐겐과 일본 전 인류를 동화시켰을 때 만들어질 무언가를 보고자 합니다. 전 국민을 가장 편하게 말려들게 하기 위해선 일본 전역에 걸쳐있는 텐겐의 결계를 이용해야 했고, 이들을 텐겐과 동화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선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전국의 결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심점에 일정량의 주력을 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멸회유는 위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한 켄자쿠의 계획이었습니다. 켄자쿠는 결계술의 1인자로 여겨지는 텐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결계술의 달인이기에 텐겐이 구축한 결계 위에 덮어 씌울 수 있었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게임을 끝낸다는 억지스러운 속박을 자신에게 걸므로써 사멸회유라는 게임을 성립시킵니다. 강한 주술사일수록 방대한 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켄자쿠는 천년에 걸쳐 수많은 강자와 계약을 맺었고, 이들은 켄자쿠가 사멸회유를 개최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현세에 부활하게 됩니다. 주술사의 주력은 전투할 때와 죽는 순간에 최대로 증폭되며, 비술사라 한들 죽는 순간엔 주술사와 맞먹는 정도의 주력을 방출하므로 목숨이 오가는 아비규환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멸회유라는 데스게임을 개최하면서 전국 각지의 결계 부근에 콜로니를 지정해 주력이 특정 장소에 뭉치게끔 설계해두고 적당히 주술사들 풀어다가 싸움을 붙여 결계의 주력을 채우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사멸회유의 어원은 사멸회유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류를 따라 표류하다가 수온이 낮은 해역으로 휩쓸려가 수온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사멸하는 물고기를 일컫습니다. 요약하면 살아나갈 수 없는 해역에 갇힌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켄자쿠는 사멸회유의 초기 룰을 설정했을 때 참가자이자 플레이어를 영자, 즉 헤엄치는 사람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살아나갈 수 없는 해역은 결계에 빗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멸회유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그 누구도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에 희생될 예정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정리해서 보면 왜 사멸회유를 개최했는지도 알겠고, 켄자쿠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 구성면에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정보들이 에피소드의 최후반부에 밝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지 단행본 발매일 기준으로 무려 2년이 다 지나서야 사멸회유를 어떻게 성립시켰는지 밝혀졌으며, 2년이나 되는 연재 기간 동안 수많은 새 등장인물들의 등장과 끊임없는 전투, 포인트를 통한 수많은 룰 추가, 그리고 수많은 캐릭터를 오가는 정신없는 작중 시점 속에 사멸회유에 대한 진상은 아주 조금씩만 밝혀지면서 본 에피소드의 진상을 파악하기 힘든 불친절한 전개 방식이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사멸회유 에피소드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자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겠다는 켄자쿠의 말에 설득되어 주물강 생체가 된 과거의 술사들은 자신들이 사멸회유에 참가하게 될 줄 몰랐을 텐데 딱히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설령 알고 있었다 한들 이에 대한 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또한 차라리 전부 싸움강이면 몰라도 대부분 명확한 목표나 근거 없이 나중에 켄자쿠가 뭘 요구할지 모르니 그에 대비해서 일단 포인트를 모아둬야겠다며 아무튼 전투를 하는 전개가 몰입을 깨뜨립니다. 결국 조급한 건 고조의 봉인을 풀어야 하는 고전 측뿐이지, 대부분은 그다지 급할 게 없는 처지 때문에 얘는 왜 싸우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 전투에 대한 몰입마저 깨뜨리게 됩니다. 보통 신규 캐릭터가 등장하면 해당 인물의 배경 및 과거사, 보유 술식의 구조 및 성능 묘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나, 너무 많은 캐릭터가 동시에 투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사멸회유는 개최되었고 아무튼 싸워야 하니까 전투 장면이 나왔다가 신규 캐릭터의 소개를 위한 과거 회상이 나왔다가 고전 측의 작전이나 행적도 나왔다가 켄자쿠의 행적도 잠깐 나왔다가 다시 다른 인물들 전투 나왔다가 또 새로운 캐릭터 소개가 나오는 식으로 작가가 뭘 하고자 했는지는 알겠으나 중구난방하고 산만한 전개 방식에서 아쉽게도 작가의 역량 부족이 드러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주술회전 애니메이션 3기이자 3LAU 편의 애니화 제작 확정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3LAU 편에선 다양한 인물들의 끊임없는 혈투가 벌어지는데요. 기존 주술회전 애니메이션의 전투씬이 워낙 화려하고 박진감 있는 연출 덕에 호평일색이었던 만큼 다양한 인물들의 전투를 통해 보는 맛 하나는 확실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원작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새로운 캐릭터들의 과거사 때문에 전개의 흐름이 끊어진다는 문제에 대해선 제작진이 고전 측과 새 캐릭터 간의 분량 조절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에피소드의 전개 방식 외에도 세부적으로 아쉽다는 평을 받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뽑자면 첫 번째는 마키의 완전한 각성 계기입니다. 회옥 옥절편에서 고조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후식으로 토우지의 재림을 상징하듯 오랜 시간 가문에게 멸시받아온 마키가 천녀 주박의 각성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선 모두가 호평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키가 자신의 힘을 완벽히 활용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전투 중 뜬금없는 스모라는 점이 비판을 받습니다. 외부와 시간의 흐름이 다른 영역에서 수천 번의 스모를 통해 모든 생각을 비우고 자신의 움직임에만 몰두하면서 정신이 홀가분해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막 각성한 마키에게 부족했던 건 자신에게 주어진 힘에 대해 돌아볼 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적어도 스모보단 자연스러운 계기는 정녕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 호소인 이타도리의 비중입니다. 대부분의 작품이 그러하듯 주인공은 스토리 진행의 핵심 인물이 되어 많은 상황을 직면하고 성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타도리의 잠재력에 대해선 작중 수차례 언급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스쿠나의 그릇이라는 점 외엔 본인만의 술식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장점이라곤 꽤 괜찮은 순수 육체 능력뿐이었습니다. 2년에 걸친 방대한 에피소드 중 이타도리의 성장은 일절 없었으며 메구미나 오코츠 같은 다른 인물들의 비중이 주인공인 이타도리보다도 높아지면서 이게 주인공의 존재감이 맞나? 혹시 페이크 주인공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이타도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작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캐릭터가 반드시 주인공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축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앞으로 펼쳐질 전개를 통해 과연 이타도리의 무능을 살려낼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3열 회유. 그래도 본 에피소드를 통해 시부야 사변에서 이탈한 캐릭터들의 공석이 새로운 캐릭터들의 투입으로 대체됐으며 강한 개성과 함께 호평을 받는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외부 군 세력의 투입과 주령에 의한 사살 등 켄자쿠의 치밀한 면모도 잘 드러났는데요. 모든 건 켄자쿠의 소나기 내였다는 점과 3열 회유의 진상을 조금 더 일찍 묘사했더라면 보다 깔끔한 전개가 가능하지 않았을지 스케일 대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